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세계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양회여러 대외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또 한번 시작하기 전에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제를 보면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양회 개최를 통해서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려고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 팡파르가 울려야 중국이 원래대로 잘 됐다 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양회는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거든요. 이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양회를 준비하기 전에 선제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한을 연다, 그리고 호베이를 연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커다란 물줄기 상태에서 이 양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이 좋았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회. 두 번째, 초중고등학교가 학교가 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국경 개방인데, 그 중에 하나에 중요했던 양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가 일단 감염증 사태로 신음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현재 공식적인 집계로 중국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여전히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은 지금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골든타임이 약간 늦었고, 지금 일본은 다시 시작 중이죠.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늦췄는데 시작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은 4월 18일. 지금 4월 18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18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3월 달에 열려던 양회를 개최를 통해서 이 팡파를 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회는 기본적으로 전국정치협상회의 그리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진 회의를 양회, 두 가지 회의라고 해서 양회라고 하는데요. 양회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예요. 원래는 3월 3일, 기본적으로 33해서 3월 3일 날 국정자문회의 성격의 전국 정치협상회의, 그리고 5일날 우리의 국회하고 똑같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사는 늦춰졌고, 다시 이 행사를 열어서 중국이 지난해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새해 국정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보아야 되는 것이, 올해는 양회가 3월 3일날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3월 3일과 3월 5일날 두 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최를 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개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감염병 사태가 악화되자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달에 3월 3일날 개최하려고 했던 양회를 연기를 했죠. 이제 대외적으로 중국 내 상황이 안정됐다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다시 열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내부 사정은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표가 찍어지지만 대외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회를 여는 것이죠. 주목할 건 이번 행사가 신종 코로나 싸움에서의 승리 선포입니다. 승리 선포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죠.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8일 날 열린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략적인 양회 시점과 주제, 그리고 진행 방안 등에 대해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점은 우선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열린 한 달 뒤인 8월 18일 전후로 잡혔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신종 코로나의 인민전쟁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역사상 아주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상태에서 열리는 국가회의라는 점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중국 인민이 신종 코로나를 물리쳤다는 정치 행사를 순조롭게 열기 위해서도 개최 장소인 베이징에 대한 최근 방역 작업이 마치 이번 사태가 초기에 일어난 것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권역으로 나누면서 경제 재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방역이 필요한 중점구역입니다. 후베이성, 베이징.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이 베이징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낮은 위험지역은 이곳에서 경제활동은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중간 위험지역입니다. 방역과 생산의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라는 지역, 이 3가지 지역을 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은 베이징이라는 거죠. 이 베이징이 뭐냐? 이번 양회가 열리는 지역이에요. 이번 양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베이징을 방역의 중점구역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왔죠? 베이징을 후베이성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방역에 힘쓰겠다. 이번에 지금 중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전부 다 막았죠. 특히 베이징으로 들어온 하늘길을 막고 중국 전역으로 들어오는 하늘길을 다 막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회 때문이죠. 오늘 발표를 봐도 그 중국으로 들어오는 비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부를 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 가장 큰 베이스를 보면 이게 다 양회 때문입니다. 자, 중국이 민항국 등 5개 부문을 동원해서 23일날을 기해서 베이징 하늘길을 막은 것,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4월달에 열리려고 준비 중인 양회의 준비 차원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역유입 확진 환자를 차단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 부각에 초점이 맞춰질 양회를 안전하게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 지도력 부재가 굉장히 많죠. 이 지도력 부재가 굉장히 많은데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부재가 너무 많았는데 이번 양회를 통해서 이 지도력 부재에 대해서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25일부터 베이징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목적지 불문하고 집중적으로 격리해서 관찰과 핵상 검사를 시행을 하고 양회에 참석하는 5,000명의 인사도 물론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베이징에 도착해 엄격한 검역과 건강진단을 거치면서 베이징에서 약 2주간 격리 생활을 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2주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양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오늘이 27일이에요. 27, 28, 29, 30일이죠. 이때까지 들어와야 양회에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검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로와 해외 대표는 이번에 양회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검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로한 특별대표와 해외 대표 등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올해 94세인 장점인 전 국가주석 등 원로의 불참이 예정이 됐습니다. 특히 현재 혁명원로 2세들은 현재 전염병 은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다고 긴급회의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위치에 공개한 상황이죠. 지금 이 양회를 축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으로 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 주석의 입장으로서는 이 원로들을 부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양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국난을 맞아서 숨진 열사와 동포를 먼저 기리고 이후에 이번 사태의 극복에 큰 공을 세운 부분과 개인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지죠. 말하자면 극복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우상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1분기 동안 거의 멈춰선 중국 경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 이래 최대 부양책을 선포할 전망이죠. 여기서 재가동과 부양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될까? 아니면 언 땅에 오줌 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양책을 통해서 2020년 빈곤타파워 전쟁의 승리가 재천명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공들 그리고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회에 대한 계획을 한번 보면 양회는 보통 10일에서 길게는 2주 동안 원래는 지속하거든요. 그런데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게 일주일 안에 끝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25일 전후로 시점이 지금 폐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회 이후에 베이징 하늘길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하늘길이 조금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양회 이후에 바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과 하늘길 그리고 육상교통 또한 이번부터 정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회가 끝난 다음이에요. 양회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어서 5월 1일날 노동자의 날 연휴를 계기로 해서 전국을 축제 모드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1월 25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한국의 설과 같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망친 것을 보상한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양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번 사태의 역사를 한번 봐야 돼요. 시작은 중국에서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이거는 어디다 갖다 내도 똑같습니다. 중국인데 지금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요. 세계가 고통을 신음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혼자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샴페인을 터뜨릴 시간이 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됐겠죠. 우리나라 상황을 좀 봐도 어느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중국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 모드로 바꿨을 때 중국이 다시 아웃브레이크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또 갖게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